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상황 판단 6번부터 10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볼게요. 먼저 발문을 봐야 되겠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값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소값이에요. 어떤 최소값이에요? 노력의 최소값이래요. 근데 이 노력은 어떤 거예요?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이래요.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밑에 정보를 만족하는 노력의 값이 여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선지를 보니까 선지는 숫자가 좀 붙어 있네요. 67, 68, 69, 70, 71. 이 중에 하나가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이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정보로 가볼게요. 정보는 업무 역량은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네 가지로 부분 나뉜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부분별 업무 역량 값을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업무 역량 값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을 주네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해당 업무 역량의 재능 곱하기 4. 그 다음에 역량 노력 곱하기 3을 더한 값이래요. 그리고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래요. 의미 아닌 정수라면 결국 어떻게 되죠? 0 또는 자연수이겠죠. 0이 들어가요. 0이.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재능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기 재능값을 직접 주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부분들은 숫자가 고정되겠네요. 고정. 그죠? 봤더니 90, 100, 110, 60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은 통합력으로 관계되는데 일단 제일 작은 값이네요. 그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값은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분의 값보다 크게 만들고자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통합의 역량 값이 다른 값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관계겠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보면. 단, 값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며 100이래요. 값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 남김없이 투입한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다 써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능한 노력을 다 쓰라고 했죠? 가능한 노력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노력은 100이 있는데 이걸 다 써라. 그러니까 요거 값이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이잖아요. 요 값에다 넣으면 통합력의 값은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범위를 구해보면 240 노력이 0일 수 있죠. 부터 100을 하면 얼마요? 300이 더해지죠. 그럼 240 더하기 300이니까 540 안에 업무 역량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 얘가 1등이 되면서 가장 최소로 넣을 수 있는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정값 갖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력이 0일 수 있어요. 그죠? 노력이 0일 수 있으니까 노력이 0이라도 0일 때 얘보다 크면 나머지 둘보다 크다 하는 수가 뭐가 있겠죠? 추진력의 재능값이 제일 큰데 이거를 곱하면 업무 영역값으로 바꾸면 440이잖아요. 이게 통합력이 요거보다 확실히 커야 되겠죠? 노력을 0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4 노력값에 통합력에 들어간 노력값을 A라고 할게요. 3A는 440보다 커야 한다.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3A는 20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66.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또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A는 67 이상인 자연수가 돼요. 그죠? 만약에 67을 썼다고 하면요. 노력값이 33이 남겠죠.
때마침 또 여기 선지의 1번에 67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33을 잘 배분했을 때 이제 추진력은 이제 빵으로 준 거예요. 최소 이거보단 커야 되니까. 기획력이랑 창의력에 들어가는 수가, 기획력이랑 창의력에 들어간 노력이 33이에요. 딱 지금 값이 33이에요. 다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걸 잘 분배해가지고 기획력과 창의력의 영향값이 요거로 맞추면 돼. 영향값이 통합력 영향값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경우를. 자, 먼저 기획력의 재능값을 업무 영향값으로 바꾸면 360. 그죠? 창의력의 업무 영향값을 바꾸면 400이에요. 요게 지금 이 값은 얼마일까요? A가 67이라고 하면 통합력의 업무 영향값은 240 더하기 67 곱하기 3이니까 201이에요. 그래서 441. 여기 기획력에 들어간 노력을 이렇게 써볼게요. B라고 하고 창의력에 들어간 노력을 C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B는 3B는 81보다 작고요. 3C는 4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BC는 자연수죠. 노력은 0 또는 0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들어가면 당연히 되는데 그러면 한쪽이 3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B가 0이라고 그러면 3C가 얼마가 되죠? 33 곱하니까 99. 그러니까 400 더하기 99니까 얘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극단값을 뽑는 게 아니라 요걸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그냥 편하게 합시다. 곱하기 4분의 값으로 바꾸면 99잖아요. 그죠? 만약에 3B가 81보다 작은 수라고, 작은 최초의 수라고 하면 이게 여기는 3의 배수니까 3B가 78이 될 수 있겠죠? 78. 그죠? 3B가 78이면 360 더하기 78 하니까 438로 441보다 작고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99 빼기 78이니까 3C는 2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더하면 421이에요. 그래서 통합이 441이고 추진력이 440이고 창의력이 421이고 기획력이 438인 경우가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67을 A가 67일 때 통합력에 드린 노력이 67일 때 1등인 경우가 나오죠? 근데 선지를 봐봐요. 67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없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로 딱 잡으셔도 되고 아까 이 위에서 당연히 A는 67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7이 제일 작은 수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게 경우를 좀 활용해서 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말이냐? 원리를 보자면 이제 추진력을 기준으로 볼 수 있죠. 추진력에 우리가 노력은 0이 될 수 있으니까 추진력이 재능값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일단 통합력이 요거보단 커야지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보단 커야지. 그러니까 통합력에 들어간 노력이 요런 관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아까 한 대로 66점 얼마가 쭉쭉 나오니까 결국 A는 최소값이 67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남는 게 일단 33이란 걸 기억해 놓읍시다. 우리 33.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획력은 재능을 업무 영향값으로 변환하면 360이고요. 창의력은 이거를 업무 역량 재능으로 변환하니까 400이에요. 그럼 441을 기준으로 할 때 요거를 변환하면 요걸로 가장 작은 수라 했을 때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이 44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41을 빼주면
8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41. 이 정도 나와요. 81, 41. 요거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42 이상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어떤 값이에요? 81이랑 42는 3을 곱한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을 나눠서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3을 곱해 볼 거예요. 99. 99하고 요 두 수를 더했다고 쳐요. 123이랑 비교하면 99가 작죠. 이 경우에는 배분을 하다 보면 둘 다 445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123은 만약에 123이라고 쳐볼게요. 123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기행력에 들어가는 값을 81이라고 해볼게요. 81. 기행력에 81이면 그러면 123이란 거는 그러면 둘의 노력의 합이 123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42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441이 돼버린 거죠. 요건 441 넘네요. 442가 되고.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 한 수 작은 120. 3의 배수일 때. 치면 만약에 얘가 81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값이? 39. 같은 값이 나오죠? 여기서 같은 값이 또 나오죠. 근데 어쨌건 얘는 더 작아요.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그죠? 42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78이 돼요. 근데 어쨌건 얘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최소값, 이쪽에서 이게 최소가 될 거고, 이거 최소가 될 거고. 441을 넘는. 그러면 그 다음 수는 117이에요. 117을 했을 때 만약에 한 수를 넘겨준다고 쳐봅시다. 예, 기행력을. 그럼 81이면 이쪽은 얼마가 되죠? 남는 거는 36. 그러면 이쪽은 넘지만 이쪽은 넘지 않죠. 이걸 살짝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작은 수 78로 하면 둘 다 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117일 경우에. 그러니까 120까지는 어떻게 분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441을 넘게 441보다 같거나 크게 돼 있어요. 근데 117로 내려오면 81로 나누면 기행력만 되지만 78로 가면 이게 3의 배수씩 내려가니까 39가 돼가지고 둘 다 못 넘기 시작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114는 당연히 못 넘는 경우가 생기겠죠. 81을 줘버리면 81을 주면 여기는 23. 33. 그죠? 33이니까. 얘는 넘지만 얘는 안 넘는데 그러면 조금 하나만 줄여보면 78을 36.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둘 다 440을 못 넘는. 그래서 대충 117보다 작구나. 117. 요 경우가 나오는. 최소 경우가 나오는. 117보다 작으니까 더 작게 분해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67만 해도 통합력이 1등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리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아까처럼 그냥 경우로 따져주세요. 경우. 어떻게 배분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값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따져서 그게 나오면 요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그 직전에 먹은 떡은 이제는 뭐 특정 결론이 다양하게 나와요. 직전에 먹은 떡이래요. 직전에 먹은 떡? 이거 어떻게 구하지? 딱 봤더니 뭐 원쟁반 둘레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시계방에 놓여있다. 규칙! 게임 규칙 같은 게 뭐 나와 있네요. 그러고 나서 선지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빨리빨리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원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죠? 순환. 얘는 순환을 해요. 순환. 복잡하게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한다. 그래서 원 쟁반 둘레 따라 쑥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떡, 팥떡, 호떡이 순서대로 한 개씩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규칙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특정한 떡을 시작점으로 첫 번째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나면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떡이 한 개가 남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는다. 뭔가 개떡 같은 얘기가 나와요. 추상적이죠. 이거를 그냥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맙시다. 뭐든지 잘 모르겠으면 손을 써라. 손. 일종의 연결하기 문제예요. 이거 연결하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게임 지시의 문제예요. 게임 지시 게임에서 의미하는 이 규칙이 뭔지를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이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평범하잖아요. 우린 대부분. 본인이 굉장히 똑똑할 수 있지만 평범하다고 일단 전제를 해야죠. 그러면 그냥 다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요거부터 구체화시킵시다. 그냥 여기 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쑥을 기준으로 합시다. 쑥떡 차례대로 나와 있대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 시계 방향 놓는다고 했어요. 인절미 그 다음 누구야? 송편 그 다음 누구니? 무지개 그 다음은 팥 그 다음에 호박떡 나온다. 이거를 지금 보면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 규칙대로라면 몇 번의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쑥에서 시작하는 경우, 인에서 시작하는 경우, 송, 무, 팥 6개의 경우의 수가 일단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몇 번 써야 되겠죠. 이 표를, 이 그림을. 이럴 경우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볼펜으로 그리세요. 볼펜을 몇 번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연결하기나 게임 지시나 이렇게 뭔가 경우에 판단해야 되는 걸 확정적인 표현 볼펜으로 그리세요. 볼펜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러면 이 규칙 개떡 같아요. 규칙 개떡.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요. 적용을 해보자. 규칙. 일단 처음에 쑥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쑥으로 시작. 한번 어떻게 추상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야 되는지 한번 해본 거예요. 추상. 1번, 2, 3, 4, 5, 6. 그러면 쑥으로 시작할 때 처음 먹는 떡은 뭐예요? 5. 그죠? 5.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 떡을 먹고 나면 그 시계 방향이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 누구예요? 또 쑥떡이죠? 또 얘부터 시작이요. 1, 2, 3, 4, 5, 6. 그다음에 누구예요? 쑥. 그 다음이죠? 인절미를 시작해야 돼요. 1, 2, 3, 4, 5, 6. 그 다음 누구예요? 송편.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1번은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러나 끝까지 가봅시다. 해봐야 돼요. 끝까지. 어떠한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바로 시계 방향 이어지면 바로 다음 떡. 무지개죠? 1, 2, 3, 4, 5, 6. 인절미. 그러면 그 다음 또 무지개. 1, 2, 3, 4, 5, 6. 팥. 그 다음에 무.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 해보고 여기서 뭔가 바닥 깨달아서 해도 좋지만 또 두세 개를 해보는 게 좋아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절미에서 시작해 볼게요. 인절미.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절미에서 시작해 볼게요. 1, 2, 3, 4, 5, 6. 그 다음 인절미 또 시작이죠. 인절미는 1, 2, 3, 4, 5, 6. 얘도 없어지고 1, 2, 3, 4, 5, 6.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있죠. 1,
1, 2, 3, 4, 5, 6.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송도 끝났고. 그럼 여기 했고 팟 하고 고정. 1, 2, 3, 4, 5, 6. 그러면 살짝 보이시나요? 우리가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제일 먼저 먹은 떡은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제가 뭐라 했어요? 뭐는 순환. 뭔가 규칙을 하면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마지막이 무였어요. 그러면 팥으로 가죠. 그죠? 시계 방향 앞으로. 마지막에 팥이었어요. 그러면 그 직전은 시계 방향 앞으로 가죠. 그러면 마지막이 송편이었어요. 그럼 그 직전은 뭘까요? 1번 무지개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원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스키마가 필요하지만 순환적인 뭔가 패턴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디죠? 제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그 직전에 먹었던 것. 그럼 우리가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여기죠. 요걸 알기 위해서 그때 정보를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줬어요. 요걸 줬죠. 요 두 개만 갖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8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은 뭐 그러고 나서 선지를 딱 봤더니 뭐가 나와요? 값이 두 개 짝 지어져 있어요. 조합형이네요. 조합형이긴 하고 두 상품. 바닥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기도 또 항상 정수이다. 정수랑 관계되면 대부분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볼게요. 쌀 상품 A에서 D를 판매하고 있다.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 그죠? 요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올린 결과 각각 이렇게 나왔대요. 갑은 가장 무거운 상품과 가장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뭐예요? B하고 C네요. 그죠? 반대죠? C하고 B네요. 그러 보세요. 두 수의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봅시다. 자, 가장 무거우려면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서로 숫자가 다르잖아요. A 플러스 B가 가장 무겁겠죠. 확정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54.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건 뭐예요? C 플러스 D를 더했을 때겠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합치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바보. 멍충이. 이게 이번 7급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실마리까지만 찾으면 얘네들이 도움을 줘요. 선지가 답을 찾는 장치가 돼줘요. 대입이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쉽게 눈에 딱 보이게 들어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C, B죠? C, 얘네가 C하고 B 값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봐봐요. B 값을 알아요. 1번으로 해볼게요. B가 19예요. 자, 1번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B가 19예요. B가 19면 A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요. B가 19가 아니죠. 멍충이. B가 25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29. C가 19예요. 그러면 D는 얼마예요? 16. 자, 여기 나온 숫자들이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또 여기서 또 굉장히 판단하기 쉽게 해주는 숫자가 있어요. 0으로 떨어지는 거. 이 네 개를 더해서 0으로 떨어지는 게 있나요? A, B, C, D? 25, 29, 19, 50. 어떤 조합을 해도 50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 아닌 거예요. 2번. 2번은 1번에서 A는 그대로죠. A는 29 그대로고 B가 아니지. 왜 이렇게 멍청하니? A는 28, B는 26. 그죠? C가 그대로죠. C, D가. C는 19, D는 16. 자, 또 봅시다. 50 나와요? 50이 나오나요? 4개 숫자를 조합해서 일단 0이 떨어지는 게 나오나 봐요. 두 개만 더 했을 때. 안 나오죠? 2번도 아니에요. 3번. 3번을 해보면 3번은 B가 24예요. B가 24. A는 얼마인가요? A는 30. C가 20. D는 얼마일까요? D. C가 20이면 15.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또 더 주지 마요. 그냥 이대로 다 되는지만 생각을 해봐요. 35하고 54는 이미 우리가 이 공식에 따라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4개예요. 이 4개가 이 4개의 숫자가 조합이 가능한지만 확인하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마요. 39 나오나요? 39? 44. 45. 50. 다 나오네요. 답은 3번일 거예요. 그러나 안전빵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 5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 더 안 하셔도 돼요. 4, 5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일단은 50을 기준 놓고 50이 나오나 해보시면 쉽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게 헷갈리면 8번 같은 문제가 오래 걸리는데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것만 갖고 풀겠다 이렇게 딱 하면 금방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궤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또 특정 값이네요. 이번엔 시각이에요. 시각. 궤종시계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그리고 딱 봤더니 11초, 12초, 13초, 14초, 15초 초 단위로 뭔가 나오겠네요. 아, 그리고 11시 정각이고 바닥글을 싹 슬쩍 봤더니 뭐 6시 6초 뭐 해서 다 숫자야. 숫자. 또 숫자야. 또 숫자. 숫자는 어떻게 된다? 숫자는 수리 퍼즐이고 수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딱 하시면 돼요. 네, 들어가 봅시다. A 궤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조심해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다. 예를 들어 이거 되게 조심하면서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규칙의 끝이에요. 이것만 줘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와닿잖아요. 나는 똥멍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만 똥멍청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방해 요소를 줄여주고 우리에게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항상 표현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총 7번의 종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궤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각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는 동일하다. 일정한 시간 간격은 동일하다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예시를 또 들어줬어요. A 괴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요걸 놓고 요 기준으로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6시 6초. 모르겠으면 저처럼 다 쓰세요. 자, 6시 정각에 종을 치면 몇 번 치죠? 친절하게 얘기해 줬죠. 6번을 쳐요. 그럼 여기서 11시는 몇 번 치죠? 11번 치겠죠? 11번. 그죠? 그러면 정각에 한 번 쳐요. 1. 그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치고 똑같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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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간격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그러면 6시에 6초, 이게 몇 초였죠? 여기는 알 수 있죠? 6초. 그러면 이걸 순위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6번을 치면 간격은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11번을 친다. 그러면 간격은 몇 개가 나오죠? 10번. 그러니까 곱하기 10. 나왔죠? 10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위적으로 표현만 하면 요거까지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이번에 또 특정 결론을 물어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많이 한 순서대로 하면 2등을 찾으래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선지에는 해당하는 사람 5명이 있겠죠. 이제 또 바닥글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도 또 똑같아요. 그냥 쓱 멀리서 딱 봐도 절반, 2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예요. 숫자. 또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수리적 표현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9번이랑 결국에는 어떤 8번, 9번, 10번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비슷한 맥락에. 자, 그러면 수리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A부서 주무관 5명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같다. 그럼 이거 뭘로 놓으세요? 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나는 1로 놓겠습니다. 저는 1로 놓겠습니다. 오늘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갑은 병이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을은 어쩌고저쩌고 했다. 병은 어쩌고저쩌고 했다. 정은 어쩌고저쩌고 했다. 문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일단 수리적 표현은 바꾸면 돼요. 그대로 쓸게요. 갑이 한 일은 어떻게 했어요? 병이 아직 못한 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 일을 전체를 1로 놨죠? 병이 한 일이 병이 한 일, 갑이 한 일을 찾는 거죠. 이거 그대로 기울일게요. 병이 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을은 정이 남겨놓고 있는 이 일 뭐예요? 이게 2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병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자, 여기서 현재까지 했던 일을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그러면 남은 일이 현재까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죠. 그럼 남은 일이 이렇게 되겠죠. 남은 일, 한 일. 이게 1로 놓자고 했죠.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A는 병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죠? 병의 값을 구했습니다. 정은 갑이 남겨놓은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무는 을이 남겨놓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투입하면 돼요. 계산 3분의 1이죠.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 되고요. 그럼 또 누가 풀릴까요? 얘가 풀리겠죠. 6분의 5. 그죠? 정이 풀렸으면 정 해당 여기 나오겠죠. 6분의 5 여기 6분의 5가 들어가니까 6분의 1 곱하기 2는 3분의 1. 그죠? 그러면 3분의 1 분수 계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값이 딱 보이죠? 그러면 병이랑 정이랑 둘이가 가장 큰 수에 해당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같은 수 차이가 나는데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죠. 병. 자료 해석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둘이 곱해요. 12, 15.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